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가 사실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라면 우리는 단지 하나의 거대한 가상현실 속에서 시뮬레이션처럼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닐까. IT 기업에서 네트워크 기술자로 일하는 루카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그의 직업적인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말로 이 세계가 가상이라면 어떻게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이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이며 또 데이터를 공격하는 바이러스는 없는 것일까? 만약 이 체계가 무너질 정도의 결함이나 침입자가 생긴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은 보통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망상일 뿐 곧 잊히기 마련입니다. 루카스 역시 그 생각이 조금 더 연장되었던 것이지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변함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세계에 자그마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보낸 이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메일. 스팸이라 생각한 그는 대수롭지 않게 삭제 버튼을 눌렀지만 어딘가 찝찝한 위화감이 남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지워버린 스팸 메일처럼 형태는 같지만 평소와는 어긋나는 점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만 같았죠. 집에 도착해 메일함을 확인하자 그가 느꼈던 위화감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분명 삭제했던 메일이 다시 와 있었던 것. IT 기술자로서 스팸 메일에 손을 대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었지만 그날따라 호기심을 참을 수 없던 루카스는 결국 메일을 클릭해보았고 그중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는데요. 국가적 1급 기밀이라 적혀있는 파일을 보자 잠시 멈칫했지만 호기심을 멈출 순 없었고 이어서 시그널 다크라는 이름의 음성 파일을 열어보는데 의미를 알 수 없는 노이즈만 들릴 뿐 마치 의도적으로 숨겨진 무언가가 그 안에 잠들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리는 노이즈 안에 감춰진 비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루카스는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겨 반복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은 물론 일을 하는 도중에도 호기심은 동나질 않았죠. 그러자 세계에 다시 한번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메일함에서 발생했던 작은 오류가 루카스의 휴대폰을 타고 넘어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이것으로 루카스는 파일 안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힘이 있다 확신했으며 정전이 난 서버실마저 내팽개치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 마지막 음성 파일을 열어보는데 이는 비행기 기장으로 보이는 남자와 관제탑 사이의 음성 교신이었습니다. 비명을 끝으로 교신은 끊어졌고 루카스는 음성 파일에서 언급되었던 204Hz로 시그널 다크 파일의 주파수를 조정해보는데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던 노이즈가 부드러운 음역으로 변하는가 싶더니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귀를 파고드는 204Hz의 주파수가 뇌를 압박했고 그 순간 공간을 이동한 루카스. 그는 본능적으로 재생을 멈췄고 소리가 끊기자 두통은 사그라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루카스는 파일을 삭제하려 했지만
그것이 가진 힘 일부를 직접 경험한 이상 과연 어디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원리는 무엇인지 궁금증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망설이다가 파일을 휴대폰으로 옮겨 다시 한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동한 장소는 이전과는 다르게 루카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였죠. 회색빛 안개가 가득한 공간, 빛을 잃은 건물들과 텅 빈 거리, 마치 모든 것이 사라진 멸망 이후의 세계 같았습니다. 루카스는 그제야 파일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헤드폰을 벗어던지지만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경고문을 어겨도 세계 단위로 어겨버렸습니다. 길에서 벗어나 홀로 돌아다니던 루카스의 존재를 눈치챈 것이었죠. 그것은 소리를 듣고 있지 않았는데도 루카스를 다시 한번 강제로 이동시켰고, 이번에 이동한 세계는 그가 알고 있던 세계와 비슷하지만 달랐습니다. 마치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가 무언가에게 갉아먹히고 있는 것만 같았죠. Go away, please. 자신이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자책하기도 잠시, 후회할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세상을 하나의 데이터라고 본다면 그 데이터를 먹어치우는 바이러스가 존재할 것이며, 이미 몇 개의 세계를 먹어치운 괴물은 이번엔 루카스의 세계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건물과 도시, 사람들의 흔적마저 파일이 삭제된 것처럼 깨끗이 사라지고 황폐해진 세계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마지막으로 남은 데이터 조각을 먹어치우려는 바이러스를 비추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해석이 상당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데이터로 이루어진 세계, 우연히 일어난 작은 오류에서 시작해 세상을 먹어치우는 바이러스를 깨우고 마는 단편 영화 시그널 다크. 영화의 인트로를 보면 마치 데이터로 이루어진 공간 안에 우리 우주가 존재하는 듯한 연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204Hz로 조정된 정체불명의 음성을 통해 여러 세계를 오가는 루카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204라는 숫자가 괜히 사용된 게 아니겠죠. 네트워크 상태에서 숫자 204의 의미는 HTTP 상태 코드 204를 뜻합니다. 이는 요청을 받아서 결과를 가지고 왔지만 전달할 콘텐츠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처리는 성공적이었으나 보내줄 콘텐츠가 없으며 클라이언트는 현재 페이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204 상태 코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1급 기밀 문서에서는 절대로 길을 벗어나지 마라 라고 했죠. 즉 영화를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루카스가 들은 정체불명의 소리는 다른 세계의 정보를 요청하고 데이터를 제공받는 프로그램이며, 응답은 가능하지만 줄 데이터가 없다. 정보를 요청한 저쪽 세계는 존재하지만 멸망했다. 거기서 멈췄더라면 클라이언트가 유지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테지만, 루카스는 다시 한번 허용되지 않는 경로로 이동했고 무언가의 오류가 발생하여 저쪽 세계를 멸망시킨 바이러스가 그의 세계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괴물은 늘 그랬던 것처럼 루카스의 세계를 집어삼켰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먹어치워 거대해진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루카스라는 데이터를 먹어치우며 끝나게 된 것이죠. 더 썰드 엔드에서는 4시 26분에 멈춰있는 시계를 통해 천사의 숫자라 불리는 426을 표현한 것과 포트레이트 오브 갓에서는 성경에서의 완전수 3을 나타내기 위해 타이머의 시간을 3시간 3분 3초로 맞춰놓는 등 숫자를 이용한 사소한 디테일을 통해 영화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이 많은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